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는요, 흰색 물감을 200만큼 쭉 짜고요. 파란색은 8만큼 쭉 짰습니다. 얘는 하늘색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를 보면요, 유진이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파란색 물감이니까 밑에는 흰색 물감의 양을 쓸 거고요. 위에는 파란색 물감 양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흰색이 200이래 밀리리터, 8이래 밀리리터. 근데 여기서 단위를 안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단위가 똑같잖아요. 단위가 똑같으니까 얘네가 약분돼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은 2로 약분하면은 100분의 4고요. 얘를 또 4로 약분하면은 25분의 1이죠. 그래서 소수로 나타내면은 얘가 소수잖아, 사실은. 그치? 0.04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서우를 볼까요? 서우는 흰색을 300만큼 짰어요. 파란색은 좀 더 많이 15만큼 짠 거죠. 얘는 쭉 짰네. 쭉 짰어. 자, 서우가 얼만큼 짰나 봤더니만 흰색은 300만큼 짰습니다. 밀리리터. 그 대신 파란색도 15 밀리리터. 이 두 개는 약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남는 거는 3으로 약분해 보니까 100분의 5다. 그럼 얘는 더 약분하면은 20분의 1이고,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요 0.05가 되는 거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유진이랑 서우랑 이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25분의 1이자 0.04고요 20분의 1이자 0.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수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통분을 해야 되니까 그게 번거롭잖아요. 소수를 보니까 0.4, 0.05. 얘가 조금 더 큰가요? 따라서 서우가 더 비율이 높다. 그래서 하늘색이 더 진하다라는 거죠. 하늘색을 칠할 때 차지하고 있는 비율, 하얀색 물감 중에서도 파란색 물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파란색을 많이 섞을수록 하늘이 더 진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유진이보다는 서우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파란색 비율이, 하얀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의 파란색 비율 말하는 겁니다. 얘가 더 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KTX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그러면 2시간밖에 안 걸리나 봐요. 약 300km를 갔습니다. 그러면 열차가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가는데 걸린 중요한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자,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입니다.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뭐뭐에 대한, 걸린 시간에 대한, 걸린 시간이 바로 어디 있어야 될까요? 위에 있어야 될까요? 밑에 있어야 될까요? 네, 뭐뭐에 대한은 기준이니까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간 거리는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써봐. 요것만 잘 해석하면 돼.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이 되겠다, 야.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다. 우리나라 말이긴 하지만 독해를 하는 거죠.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 그럼 밑에 걸린 시간을 쓰세요. 걸린 시간을 밑에 적어주시고요. 간거리 위에다 적어준 거. 이 비율을 보겠답니다. 왜? 이 문제에서 그걸 원해요. 내가 몇 시간을 갔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얼만큼 갔는지 위에다 올려보세요. 이런 문제니까요. 1번에서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 너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가 혹시나 놓칠까봐 또 말해줬습니다. 1번에서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러면 기준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거든요. 기준량은 무엇이겠어요? 걸린 시간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나 기준량이야. 제발 뭐뭐에 대한 좀 봐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걸린 시간에 대한이니까 걔가 기준량이잖아요. 그럼 씁니다. 걸린 시간.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지울라 했는데 지웠습니다. 걸린 시간. 그럼 비교량이 뭡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간거리. 얘가 비교량이 되는 거죠. 그쵸? 왜? 뭐뭐에 대한한테 기준량을 뺏겼기 때문에 얘는 비교량이 되겠습니다. 간거리. 그럼 2번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 뭐야 이거 왜 똑같은 말만 반복해?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을 구하시오. 걸린 시간에 대한, 얘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가 기준량입니다. 비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 이제 진짜 넣는 거야. 얘들아 숫자로 넣는 거야.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었죠? 2시간이었습니다. 좀 지루했습니다. 간 거리가 뭐였죠? 300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율은 150이 되는 거예요. 150. 단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시간이죠? 300km죠? 그럼 약분하면은 150이 나오긴 하는데요. 옆에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써주느냐 하면은 이 옆에 요렇게 된 거 있죠? 그 단위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150이 나왔지만 위에 킬로미터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 안 하고요. 유식하게 표현하거든요. 킬로미터 퍼 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를 어떻게 읽어주느냐? 퍼라고 읽는 거예요. 뜻은 뭐뭐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얘를 지울게요. 원래 킬로미터 나누기 시간인데 요거를 이렇게 똑바로 써주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슬래시를 써주거든요. 킬로미터 나누기 시 이렇게 쓰니까 요거 좀 지우고요. 다시 어떻게 쓴다고요? 위에 거 단위, 밑에 거 단위를 쓰는데 킬로미터 퍼 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는 뭐냐면 1시간마다 여기 시간이었으니까 1시간마다 150km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다 마다니까는 1시간마다 우리 KTX는 되게 빨라가지고 50km를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간 비율은 150입니다. 단위는 내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걸 나중에 속력이라고 하거든요. 빠르기. 이 KTX는 속력이 얼마입니까? 150km/sh입니다. 그 말은 1시간 동안 150km를 핑 하고 달려요. 이런 뜻이죠. 그럼 2시간이면은 150을 2번 핑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0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간 이거는 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답은 150이 돼요. 여기서는 전부 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야?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 그럼 밑에다 걸린 시간을 쓰고 위에는 간거리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단위까지 내가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킬로미터 퍼 시라고 읽는다. 킬로미터 퍼 시라고 읽는다. 어느 도시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했대요. 이게 우리 대전이라 생각하잖아. 그럴 때 이 대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넓이에 대한, 너무 저기 가려니까 힘들다. 여기다 써야지. 넓이에 대한, 그리고 인구의 비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비율이니까 하나의 숫자긴 한데요. 뭐뭐에 대한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뭐에 대한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밑에다가 넓이 깔고요. 넓이에 대한, 그리고 인구.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뭐뭐에 대한이 기준형이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조사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래 좋아.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그럼 밑에 넓이를 쓸 거고 위에는 인구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넓이가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대전이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600이라고 치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가 둘, 넷,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020만인가? 네, 1020만이래요. 명입니다.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나누면 됩니다. 나는 약분을 선택할게요. 0 2개씩 쫙쫙 없애고 나서 나머지 얘를 6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이 한번, 6이 6일은 6, 6, 7에 42. 공 3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분의 17,000이니까 17,000이라고 답을 쓰면 돼요. 그럼 단위는 뭔가요? 우리 아까 단위 한번 고민해봤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굳이 쓴다고 하면은 명 나누기 제곱킬로미터로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무식한 표현입니다. 유식한 표현은 슬래시로 써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명 나누기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써주거든요. 읽을 때는 얘를 퍼라고 읽는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명 퍼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 퍼 제곱킬로미터라고 쓸 수가 있는데 단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단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답은 일단 17,000원이 17,000이 아니라 17,000명이 맞습니다만은 단위는 이거예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뭐뭐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마다 이만큼 명수가 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전이 있어요.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겁나 커요. 이게 600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살고 있어요. 몇 명이? 1020만 명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딱 1제곱킬로미터만 이렇게 1제곱킬로미터만큼만 관찰을 해봤더니 그 안에는 몇 명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17,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뭐뭐마다니까요. 여기에 1이 있는 거예요. 1제곱킬로미터마다 17,000명이 우글우글 살고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은 인구 밀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느냐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명수 나누기 넓이를 하죠. 그러면 어떤 1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1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넣었어요.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지율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물에다가 청포도 원액, 그러니까 물하고 원액을 탄 거죠. 넣어서 청포도 주스 400ml를 만들었습니다. 맛있겠죠? 청포도 주스 먹어본 적은 없는데. 자, 지율이는요. 여기다가 물도 넣었고요. 그리고 원액을 샀나봐. 진한 거. 이거 원액대로 마시면 안 되고 약간 희석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청포도 원액을 샀습니다. 2개를 탔어. 근데 물은 얼만큼 탔는지는 아직은 모르네. 물에다가 청포도 원액 120ml를 집어넣었습니다. 120ml를 집어넣고 청포도 주스 400ml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2개를 합쳐가지고 있잖아. 주스를 만들었는데 이 주스가 얼마다 양이? 400ml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의 양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물을 얼만큼 넣는지는 미처 측정을 하지 못했어. 근데 원액은 120ml라고 병에 써 있었고 다 타고 나니까 전체가 400ml였던 거야. 그럼 물도 구할 수 있죠. 물은 어떻게 구해? 400에서 120을 빼면 되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더니 내가 나 280ml만큼 물 넣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소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민이는요. 또 물에다가 청포도 원액을 넣었는데요. 이 청포도 원액을 200g을 넣었습니다. 얘는 좀 더 많이 넣었네요. 아까보다요. 그래서 또 주스량도 많아졌나봐요. 500이 되었답니다. 그럼 또 적어볼 거야. 소민이도 실험을 했는데 얘네들 막 하얗게 나오니까 무섭긴 한데 자, 물 넣었고요. 그리고 그냥 원액이라고 쓰겠습니다. 원액 200ml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주스 양이 좀 더 많아졌어. 500ml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 소민이는 물을 얼마큼 넣는지 얘도 측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얘에서 얘를 빼니까 너 물 300ml 넣었나 보다 라고 친구가 계산해 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섞은 거에 대한 정보를 다 구해봤고요. 물어봤습니다. 누가 만든 청포도 주스가 더 진하냐? 그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진한지 보려면요. 전체 양이 있죠. 물하고 그 원액하고 섞여 있는 전체 양이 있어요. 그 전체 양 분의 원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400분의 120. 아니면 소민이는 또 뭐야? 전체 500ml 중에서 그리고 200만큼 원액을 섞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먼저 지율이는요.
물하고 원액하고 섞어가지고 280 더하기 120 중에 원액 120이 되는 거고, 소민이는 물하고 원액을 섞어보세요. 물 300에다가 원액 200을 넣었는데 그 중에 원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0이다. 한마디로 얘는 포도주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400ml 중에서 120ml가 원액이다. 이게 바로 지유리 거가 되는 거고요. 소민이는 전체 500ml 중에서 원액 나 200ml 탔다.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 밀리리터는 다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비율만 보시면 되는데요. 얘를 약분하잖아요. 4로 약분해 볼까요? 100분의 4로만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100분의 4로 했죠? 30입니다. 그럼 소수로 고치면 10분의 3이니까 0.3입니다. 소민이를 볼게요. 소민이는 얘를 5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00, 00 없어지니까 5분의 2잖아요. 그럼 5분의 2는 10분의 4가 되죠? 10분의 4는 0.4가 됩니다. 자, 드디어 비율이 나왔어요. 차지하고 있는 비율. 지유리는 0.3, 소민이는 0.4. 누가 더 높죠? 당연히 소민이가 이긴 겁니다. 소민이가 비율이 더 높아요. 따라서 이렇게 마셔보면은 지유리가 만든 거는 0.3이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10컵 중에 3컵 정도가 원액인 거죠. 근데 소민이는요 0.4였어. 그러니까 그 말은 10컵 중에 4컵이 원액이었던 겁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요. 따라서 누가 더 승이다? 소민이가 이겼다라고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럼 10컵 정도 중에 3컵, 내가 어떤 컵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 컵 10컵 중에 3컵이 원액이면 나머지 7컵은 맹물이 되는 거예요. 얘도 보세요. 10컵 중에 4컵이 원액이라는데요. 그러면은 10컵 중에서 4컵은 원액이지만 6컵이 맹물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얘가 더 높으니까 정답은 소민이가 되는 거죠.